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어서 오세요.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1월의 책 마음치유학교 영성 북클럽에서 저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계시는 여러분들, 도반들 도 함께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작년 12월에 이어 새해 1월에도 김선우 작가님의 발원, 요석, 그리고 원효 소설로 만나는 원효 스님 이야기 함께하고 있죠. 이번 달은 2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읽는 책이 제목이에요. 요석과 원효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그 울림의 게시판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듣다가 감흥을 남겨주셨었는데, 실제로 그 북클럽 진행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독후감으로. 이 이름에서 벌써 굉장한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원효라는 것은 새벽별이란 뜻이죠. 근데 요석은 저교한, 고요한 저녁이란 뜻입니다. 두 사람은 이름으로부터 벌써 서로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인 듯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담고 품고 있는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한낮이라고 해서 새벽이라고 해서 저녁 노을이 지는 저 태양 혹은 저 달빛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자, 지금까지 원효 스님에 관한 이야기들은 참 많이 읽었었습니다. 우리 그대길 마음 읽어주는 스님이랑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참 신비로운 여인, 요석이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볼까 해요. 원효라는 사람이 스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화랑이 되길 바랬던, 그래서 무한한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요석은 그러나 여전히 원효를 응원하죠. 도반으로서 원효가 걸어가는 그 길에 요석 자신도 한 부분의 소임을 공구히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원효가 가는 이 길에 요석이란 여인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간 요석이 보여준 태도는 승려 원효라는 장애가 없었다. 오직 무해한 사랑이었다. 원효는 구도의 길에 동행한 도반이자 은혜하는 이로서의 요석을 아무런 장애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요석의 노력 덕분이었음을 그때 깨달았다. 내 사람, 완벽하다고 느낀 내 사람. 그런 요석으로 인해 어떤 어려운 고비가 닥쳐도 원효는 외롭지 않았다. 그간 이어져 온 이 완전한 관계가 요석의 노력으로 인해 가능했다는 것을 원효는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자신이 한 일은 거의 없다는 것, 늘 요석에게 기대어 왔다는 것을. 정말 이 연주곡의 느낌 그대로죠. 요석의 원효를 향한 그 마음 말입니다. 그 빛깔. 원효에게 요석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도반이죠. 원효 스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그분의 불교 사상을
관통하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심, 무애, 화쟁이죠. 그 가운데 무애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 걸림없는 경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 그 공덕은 원효 스님의 이 고백처럼 자신은 거의 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석은 원효 곁에서 혹은 멀리에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한 남자로서만이 아닌 스승으로서 또 도반으로서 그리고 이 괴로운 신라라는 한 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인으로서 지지해주고 무한히 집착 없는 사랑을 보내주는 그런 도반으로서 대했습니다. 요석의 노력 덕분이었다 오로지 그 말씀을 원효 스님이 하셨는데요. 그 요석의 노력 속에는 얼마나 남모르는 깊은 눈물과 아픔이 서려 있었을지 감히 짐작이 되지 않네요. 해공 스님이 돌아가실 적에요. 아미타림에서 돌아가실 때 선덕 여왕도 운명을 달리하게 되시죠. 그때 여왕은 유난히 요석을 또 이뻐하셨어요. 요석에게 그렇게 유언을 남기십니다. 너는 궁을 떠나서 너의 사랑을 이루어라. 하지만 요석의 아버지인 김춘추공은 그때부터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아주 박차를 가하는 시절이죠. 그 여파가 딸이었던 요석에게도 고스란히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요석은 그렇게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소나기에 쉽게 잡히지 않죠. 원효의 편지를 전해받아요. 이복동생 휘소의 도움으로. 거기 적힌 그 한마디, 문 앞의 찰간을 넘으시오. 그 한마디를 가슴에 담고 휘소의 도움을 받아 요석은 드디어 갇혀있던 그곳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집안으로부터의 독립, 여왕을 보필한 백성 규율, 면포점을 통한 가난한 여인들의 구제, 아미타림의 헌신. 누이는 서라벌 귀족 여인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삶을 꿈꾸었고 꿈꾸는 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었다. 목표가 정해지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그것을 이루어갔다. 때론 아버지의 명망을 이용했고 심지어 여왕마저 활용했다. 지나치다 싶어 염려하는 휘소에겐 백성 모두를 이롭게 하는 일이니 주저할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사사로이 탐내는 것이 없었으므로 누이는 당당했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던 사람, 백성을 도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 늘 고심하던 사람, 할 일을 결정하면 모든 조건을 이용해 그것을 이루어가며 기뻐하던 사람. 요석 옆에서는 그 무엇이든 침착해지고 힘차고 밝아졌다. 그런 요석이 단칼에 날개 잘린 새가 되어 별궁에 갇힌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너나
나나 우리 처지는 말이다. 강해져야 한다. 휘소. 누이 없는 삶을 생각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누이를 보내야 한다. 요석이 바로 타고 떠날 수 있도록 말을 점검한 후 다시 별당으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기병들이 별당으로 급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 시각 바깥의 동태를 살피며 급히 바랑을 꾸린 요석이 마지막으로 검을 챙겼다. 여기서 나갈 테다. 나를 도와라, 휘소. 불호 큰 목소리로 요석을 부르며 문을 연 휘소의 안타까운 눈빛을 보자 요석은 곧 사정을 알아차렸다. 춘추공께서 오고 계십니다. 휘소의 말이 떨어진 순간 아버지이자 주군인 김춘추가 기병들을 이끌고 별당 문을 들어섰다. 아버지 김춘추공의 덫에 걸려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요석은 생기를 잃어갔죠. 마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휘소는 시들어가는 누이 요석을 곁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지키다가 아미타림과 분황사 이야기에는 눈빛이 되살아나는 누이를 보게 됩니다. 사실 휘소는 원효가 자신의 누이에게는 해가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렇겠죠. 누구보다 사랑하는 누이인데 이런 요석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고민하던 휘소는 결국 원효의 편지를 요석에게 전해줍니다. 분황사, 승려, 사복이 전해온 편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요석이 가쁘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에 두 손을 포갠 채 원효라고 서명된 편지의 겉봉을 내려다보는 동안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눈물이 요석의 얼굴을 적셨다. 무어라 이 마음을 다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디 본래 면목 그대로 강건하시기를.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마십시오. 편지는 간결했으나 행간에 스며있는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을 요석은 고스란히 읽을 수 있었다. 원효의 탄식과 참회와 눈물이 간격 없이 요석에게 전해져 왔다. 문득 아미타림의 아이들과 미소 수행을 시도하던 때가 떠올랐다. 고통이 많은 부모를 따라 힘들게 살아온 아이들이 대부분이라 아미타림에 적응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어느 날 요석은 원효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루는 탁바라는 부처님께 돈 많은 부자가 마구 욕을 했단다. 육신이 멀쩡한데 왜 남에게 밥을 빌어 먹느냐고. 부자가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주 거친 욕을 했다지.
처음엔 어수선하던 아이들이 부처가 욕먹은 이야기를 듣자 요석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거친 욕을 들은 부처님은 빙긋이 웃으셨대. 부처님께서 그 부자 귀족에게 이렇게 물으셨단다. 당신 집에 가끔 손님이 오십니까? 물론이지. 부자가 대답을 했지. 부처님이 다시 물었어. 당신 집에 손님이 와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 그거야 당연히 내 것이지. 그러자 부처님이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 좀 전에 당신이 욕한 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오? 이런 귀한 기억들을 왜 여태 잊고 살았을까? 님께서 나를 걱정하신다. 님께서 내게 본래 면목을 찾으라 하신다. 그래, 나는 요석이다. 그래요. 요석이가 본래의 나로 돌아왔죠? 요석은 이렇게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면목 자리에선 남과 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석이 드디어 원효에게 답장을 보내는데요. 요석의 답을 받은 원효는 과연 어떻게 할까요? 다음 시간이 발언의 마지막 시간이죠. 네. 아유, 아쉬워라. 네. 우리 다 함께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책은 이렇게 들려드리는 것만으로 다 읽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간의 숨은 뜻까지 읽으시려면 책을 직접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